안녕하십니까, 대박남입니다. 6월 5일 토요일입니다. 자, 주가 끝났기 때문에 주봉이 좋은 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제 지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수를 보시면은 나스닥이 이제 5일선을 강하게 또 돌파를 했더라. 지표가 심리가 60이고 모든 박자가 맞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을 노리시는 건데, 뭐 21선만 안 깨면은 횡보동작당에서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현재 시국이다. 그리고 다우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5일선을 이탈했으나 그 바로 밑에가 이제 21선 기술적 반등, 21선 생명선, 그 지표도 또 S&P 500도 7박자가 다 이제 맞아떨어져 가면서 상승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시국이다 라고 보시고, 우리나라 지수도 덩달아서 다음주 가기를 바라면서 다음주도 활발한 종목 테마 장세를 일단 하시는 그런 다음주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주봉이 좋아 보이는 것 탑10 중에서 첫 번째 종목은 이변성 종목인 에이프로젠 KIC입니다. 이제 이변성 종목이죠. 이변성. 왜냐? 역별 종목이고, 신용잔고율도 7이고, 적자 기업이고 하니까 이변성 종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PPT 파워포인트에도 이렇게 제가 그리고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리는 거 21선, 20주선, 20월선, 20년선 위에 있는 것을 잘 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런 종목이 이 에이프로젠 KIC죠. 20 파라볼릭이 계속 살아있고 20주선, 20월선 위에서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계속 있는 게 좋다고 했죠. 그래서 그 종목에 해당하는 거고, 그런데 심리가 계속 살아있고 중기지표와 RSI가 계속 50 이상이고, 그리고 방향도 위로 잡혔기 때문에 뭐 골파면은 뭐 설절을 하는 거고, 지금 도전을 해보는 그런 시국이다. 그리고 월봉도 삼각 수렴 형태에서 거진됐죠. 이제 거의 끝자락입니다. 끝자락. 그런데 심리가 살아있고 단기지표가 50 이상이고, 근데 중기지표가 애매합니다. RSI도 50 이상이고 중기지표도 살아있으면은 기가 막힌데, 그러니까 이런 중기지표들은 올라가려다가 한번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현재 상태가. 그런데 방향도 위로 잡혔고 삼각수렴 형태고, 그리고 얘도 20월선 위에 있고 파라볼릭이 계속 살아있고 20월선이 2380원, 20월선은 위에 있네요. 근데 지난달에는 이제 종가가 2155원, 20월선을 돌파하고 내려왔네요. 이게 20월선 위에만 있으면 더 좋은데, 그래도 파라볼릭은 계속 위에 있기 때문에, 또 투자는 주봉 기준으로 하는 건데 주봉이 20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다. 그리고 3년 연속 조정을 받은 거죠. 2년 연속 거래가 엄청 늘었는데 3년 연속 하락한 겁니다. 이제 20년선을 찌르고 내려왔고, 그래서 이번 연도에 또 20년선을 찌르러 내려오거나 돌파해서 파라볼릭 상단까지 한번 이변성으로 도전을 해볼 만한 그런 차트입니다. 그럴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걸 깨고 가든 어떻게 가든 저점과 저점, 지금 3 바닥이죠. 이 선을 깨면은 그 가격은 일단 한 2,000원 정도 깨면은 매도했다가 올라오면은 재미있어 하신다.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2,195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폭이 10% 정도 되죠. 10%. 그러니까 2,000원 깨면은 손절할 거기 때문에 손절폭이 조금 더 크겠죠. 11%, 12%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을 못 하시면은 한 뭐 14%, 15%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감안하시고선 비중 조절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니면은 본인이 21선 손절 잡고서
비중을 조금 더 높여 보시던가. 그런데 이제 약간 좀 이변성 종목이기 때문에 몰빵 대박이 나더라도 몰빵은 아니고 대충 비중을 실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 포르젠 KIC가 첫 번째 종목이고, 초록뱀 미디어는 이제 두 번째 종목이고, 일단은 단기 지표가 50 이하로 내려갔고, 그런데 이제 뭡니까? 파라볼릭과 21선 지지가, 그러니까 지지가 두 개가 있는 시국이다.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어제 눌러줬죠. 눌러주면 튄다 생각하시고, 내일 만약에 뭐 파라볼릭이 하락이 바뀌든 말든 일단 21선만 지지를 하면은 갑자기 훅 튈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원칙대로 기간을 100을 놓고 보면은 딱 보면 그냥 121선 손절 잡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기간을 100을 놓고 봐도 원바닥, 쌍바닥, 3바닥입니다. 3바닥. 그런데 조금 더 120을 놓고 보면은 여기 좀 뾰족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버텨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자리가 121선입니다. 그러니까 121선 이탈했을 적에는 매도했다가 손절 쳤다가 올라오면은 재매수 하신다. 아니면은 그 밑에서 이제 5일선 회복하면은 재매수를 해보신던가 그렇게 하시고, 주봉에서 이제 3바닥이죠. 3바닥. 원바닥, 쌍바닥, 3바닥. 여기는 공이 살짝 떴고, 20주선 이탈하고서 주봉 기준으로는 파라볼릭이 이제 하락 전환되면은 손절 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봉이 지표가 굉장히 예쁘고 5주선 회복하고서 눌러졌죠. 그리고 5, 20, 60, 120, 240주선이 정별이고, 다음 주에 시가이야 이제 5주선까지 내려오면은 그때 선매수를 하시던가, 그리고 보유주는 보유 감망 하셔야 되죠, 일단. 그래서 손절폭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록범 미디어도 관심을 가지고서 지금 봐야 되는 종목이다. 왜냐? 월봉에서 외바닥이긴 하지만 외바닥, 쌍바닥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최대 거래 터진 종가의 몸땡이의 절반을 회복하고 지지받고 가는 거기 때문에, 회복을 지난달에 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적산병 나면서 쭉 뻗어주면은 최소 저 상단 4,200원 정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이렇게 121선 손절 잡고서 또는 21선 손절 잡고서 비중을 좀 비중을 실어 보시던가, 월요일날 5일선 딱 회복하면은 그때 10% 15% 사시면 됩니다. 예. 보유주는 보유 감망하시고. 근데 얘가 뭔가 이제 악재 아닌 호재가 나왔죠. 미 초록뱀 컴퍼니가 이제 유상증자를 얘가 유상증자를 하는데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초록뱀 컴퍼니가 그거를 이제 유상증자를 받는데, 그러니까 3자 배정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3자 배정은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가격이 2,200원인가 하더라. 현재가는 2,500원이고, 운 나쁘면 한 2,300원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겠죠, 이제. 근데 그 가격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갈 확률도 큽니다, 이게. 그러니까 3자 배정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죠, 이제. 3자 배정이 누가 들어왔는지, 또 가격이 현재가가 여긴데 3자 배정 가격이 여긴지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종목이 급등락이 이제 결정되죠. 근데 지금 그 가격은 한 이 정도기 때문에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은 갈 걸로 저는 봅니다. 이렇게 그냥 가던가. 그래서 그거는 뭐 예상이고, 이렇게 121선 손절 잡고서, 그리고 보이는 추세 요거를 이탈했을 적에는 일부만 파시고, 일부만. 그리고 121선 이탈했을 적에가 전량 매도하고 나중에 다시 기회를 잡으신다. 뭐든지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비중을 그냥 5% 미만 부담 없는 금액만 하십시오. 줌 인터넷도 예전부터 보고 있었는데, 그죠?
일봉상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돌파 지지받고 가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61선, 121선은 골든 크로스가 나고 있네요. 옷 나쁘면 한 21선 정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주봉 상태가 지금 굉장히 좋죠. 근데 시간으로 0.16%가 떨어졌죠. 근데 이제 월요일날 장이 좋으면은 아마도 살짝 떠서 시작을 할 겁니다. 적산병 나고서 얘는 주봉이 이제 완벽한 정별입니다. 이제 완벽한 정별. 그런데 최대 거래 터진 종가가 여긴데, 그 종가를 돌파하고서 이탈했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돌파하고 내려왔다가 돌파하고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얼마 많이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시작.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냥 간다라고 보고서 사는 거죠. 사는 거. 그러니까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대응. 그냥 갈 것 같으니까 지금 올려드리는 거죠. 이게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5일선 위에서는 제가 뭐다? 5% 이내만 하셔라. 그리고 21선 위에서는 뭐다? 20% 이내만 하셔라. 근데 지금 보이는 추세가 이거기 때문에 깼다가는 한이 있어도 요 추세를 이탈하면은 부담되는 물량 전량 매도입니다. 이렇게 손절 잡고서 하실 분들만 하시고, 뭐 매수입니다. 저는 무조건 매수. 일단 박스권은 여기고 1차 목표가가 저기더라. 저 선이 1차 목표가더라. 그러면 이제 목표가가 8,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고점. 근데 이렇게 길게 봤더니 대량 거래가 빵 들어오고 최대 거래 터진 종가가 여기를 돌파하고 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정고점까지 가면 한 8,100원 정도까지가 거기가 이제 목표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서 그냥 대충 먹고 나오면 되겠죠. 7,900원 정도에서. 근데 주봉 월봉은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월봉이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네. 월봉도 정배열. 그러니까 얘가 뭔가 이런 모양에서 가면은 쭉 한번 가겠는데 그냥 갈지를 모르겠죠. 모르기 때문에 적당한 비중으로 하시길 바라고,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근데 주봉이 너무 예쁩니다. 주봉이. 근데 저 고점이 10월 8일이니까 변곡점이 1년이라고 치면은 지금 아직도 4개월 정도가 남았죠. 근데 4개월, 꼭 1년 정도 있다 갈지, 보통 이렇게 올려놓고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대부분 가거든요. 빠르면 2개월. 지금 매수를 보내니까 뭡니까? 매수를 보내면은 매수한다. 그게 정석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이렇게 손절 잡고서 하실 분들은 도전을 하시는 시국이다. 근데 얘가 이렇게 그었는데 그것도 딱 들어맞으면 더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었는데 짝대기를 찍었는데 이렇게 들어맞으면 더 좋은 건데 들어맞지는 않네. 근데 대한이는 뭐 이것보다 더 안 맞았는데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대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로. 근데 저는 이렇게 3년 연속, 4년 연속 올라온 종목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가면 쭉 가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가든 이게 3년 연속 얘가 또 간다? 좀 이상하죠. 그런데 가기도 해요. 가기도 하고 주봉이 이번 시간 뭡니까? 주봉이 예쁜 것을 추천드리는 시간. 주봉이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주봉만 봐서는 3위에 랭크 올릴 만한 그런 되게 좋은 형태다. 정별이고 매수를 보내니까 손절을 기준을 잡고서 하실 분들은 한번 해 보시면 되겠고,
모나리자도 이제 주봉이 단기 지표마저 50 이상 올라오고 심리도도 살고 지금 주봉에서 7박자가 맞더라. 근데 여기서 이제 거래가 빵 들어오고 매물대가 위에 있기 때문에 거래가 늘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가려고 빵 세워놓고서 조정받고서 5주선 회복. 이번 주에 또 갑자기 일본 또 애국 테마 또 6월 6일이 현충일이기도 하고 일본이랑은 그닥 상관은 없지만 네, 뭐 올림픽 참가를 우리나라가 안 한다고 했는데 일본이 니네는 오지 말라라고 하면서 지금 애국 테마가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시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언제든지 일본은 뻘짓거리 하면서 애국 테마가 다시 살아나긴 할 겁니다. 거래가 이제 들어오고서 나간 적이 없죠. 지금 정별이고 2평 밀집이고 파라볼릭이 골든 돌파 지지받고 5주선 첫 회복이죠. 이제 월봉도 내려오고 나서 딱 가려고 딱 이렇게 단기 지표가 매수를 보내고 외국인이 계속 샀었고 이렇게 보면 너무 좋죠. 그런데 좀 아직은 뭔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좀 나중에 좀 시간 좀 지나면은 쭉 이런 식으로 보니까 딱 이거네. 그러니까 원바닥, 쌍바닥,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쓰리바닥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쓰리바닥이든 이렇게 되면서 쭉 갈래로 보여집니다. 모나리자. 그래서 모나리자를 일단 주봉이 딱 심리 50 단기 지표가 50까지 올라오고 5주선 회복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그리고 최대 거래 터진 종가도 돌파하고 적산벽 나고 얘는 일단 그냥 관심 막 지금 다음 주에 날라가면은 아쉬운 금액만 좀만 사치고 나중에 뭔가 21선 지지받고서 이런 모습 나온다? 그때는 한번 여기서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관망만 하셔라. 근데 그러니까 좋긴 좋습니다. 나중에 갈래입니다. 이 연봉을 보십시오. 연봉 겁나게 예쁘죠. 연봉이 심리가 계속 살아있고 20년선 올라탔고 작년에 최대 거래가 터졌는데 5,040원 그 종가 위에 있고 3년째이긴 한데 많이 안 올라왔고 RSI가 또 이렇게 50 이상 살아있고 계속 그러니까 얘는 갈래이긴 갈래예요. 갈래이긴 갈래라서 얘 사서 모아가시면은 얘도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런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대로템은 뭐 이렇게 일봉도 뭐 해볼만 하죠. 일봉도 해볼만 하고 721선을 돌파 지지받고 가는 거고 쓰리 바닥 치고서 쓰리 바닥을 딱 치고서 올라오고서 이런 식으로 쓰리 바닥을 치러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서 이렇게 뭐 이때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올라온 것은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721선 지지받고서 이제 첫 상승이기 때문에 월요일도 시가야 이 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분할 매수 하신다. 그러면 이제 목표가가 1차가 여기고 2차가 여기죠. 이게 그리고 원래는 이게 박스권 저 비무장지대고 원래는 보이는 데가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죠. 저기 근데 얘는 딱 여기 같은데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지지받고 갔기 때문에 많이 가면은 이전 고점은 여기까지 갈 것이다 라고 보시고서 저기까지 뭡니까 분할로 파십시오. 분할로 여기까지 파신다. 다 들고 저기까지 가지 마시고 그
그 이상도 부담 없는 것만 가져가시고. 네. 그리고 파버나인 하이로닉 INC는 계속 좋다고 말씀드리는 종목이고, 더럽게 못 가지만은 야금야금 잘 가고 있습니다. 주봉도 이제 파라볼릭이 딱 골든 나고 빵 가면은 매도. 왜냐면은 파라볼릭 골든 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추세고 뭐고 목표가가 그냥 한 6,800원 이상, 6,800원 이상. 하이로닉은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돌파하고 가는 거죠. 얘는 저거죠. 지표도 굉장히 좋고 모양도 있고. 얘는 일단은 그냥 고 해야 되겠죠. 고 해서 1,500원 매도 적정가까지 들고 가는 종목이고, INC도 겁나 좋습니다. 최대 거래 터진 종가가 여기죠. 그러니까 5,500원 저 정도 되면은 먹고 땡이 낫지 않겠나. 그냥 5,500원에 일부 팔고서 그냥 계속 들고 가보시길.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3년 연속 갈 수 있는 신고가 패턴이더라. 근데 신용잔고율이 7.92%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 요 추세를 깨도 그냥 들고 계실 분들, 비중 조절을 안 하실 분들, 그리고 위에서 많이 다쳤으면은 손절 기준을 못 하시는 분들은 하지를 마셔라. 그리고 남해화학도 2평 밀집 상태에서 지표가 굉장히 예쁘고 단기 지표가 매수를 보내죠. 이렇게 보면은 골파고서 위에서 계속 횡보 등락하다가 거래도 그럭저럭 터졌고, 그러다가 지금 최대의 거래 터진 종가를 돌파하고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세 분출을 할 수도 있는,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시국이다. 유보율이 800%, 신용잔고율이 1.98%인데 EPS 주당 순이익이 504원, ROE가 5.64. 뭐 화학주기 때문에 앞으로 갈 업종이죠. 그리고 바닥에서 월봉도 겁나 예쁘죠. 겁나는 아니지만 예쁩니다. 이게 완벽한 정배면 더 예쁘죠.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이평도 그냥 날라갑니다. 근데 거래가 조금 아깝긴 합니다. 아쉽긴 합니다. 이게 거래가 엄청 더 들어왔으면 좋은데 최대 거래가 여기서 터졌네요. 한 이 정도까지 뭐 저항을 받아가면서 2만원 정도까지, 2만원 앞뒤까지 목표가를 보시고서 하시는 종목이다. 721선을 돌파하고서 가고 있는 종목이다. 근데 일봉 모양이 좀 애매하죠, 이게. 딱 그리고 61선 지지받고 가기 때문에 61선 손절 잡고서 하는 건데, 그런데 61선은 손절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121선 지지받고 갈 수도 있고 해서 21선 손절 잡고서 그 위에서 분할 매수를 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9,700원 정도 손절 잡고서 그 위에서 분할 매수 하시고, 그러니까 9,700원에 이탈되면은 부담되는 물량을 팔았다가 61선이나 어디서 이제 지지를 받고서 5일선을 첫 회복할 적에 추세를 긋고서 재매수를 하신다. 광명전기도 지금 일봉에서 잘 가고 있고, 721선을 돌파 지지받고 가고 있고, 주봉도 지금 단기 지표가 이제 50 이하일 적에는 이제 저점을 잡는 거죠. 중기 지표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첫 상승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도 3주 연속으로 쭉 올라가면은 단기 지표가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제 다다음 주는 이제 조정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날 시가 이하 사서 그냥 3주 연속 달릴 수도 있는 그런 시국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61선 손절 잡고서 해야 되는데 손절폭이 크기 때문에 21선 손절 잡고서 분할 매수 하실 분들만 하시고, 애매하네요. 근데 21선 이탈되더라도 파라볼릭과 이 61선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21선 이탈했을 적에는 그냥 비중을 축소하고 보십시오. 21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매수가 나서 그냥 갈 것 같은데
저 같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5일선 손절 잡고서 10% 이내만 합니다. 저 같으면은. 그리고 5일선을 이틀되면은 참 꼬이는구만 하고서 5% 이내로 들고 있다가 이제 21선에서 그냥 다시 한번 샀다가 뭔가 또 파라볼릭도 깨고 61선도 깨고 내려가면서 매도를 보내면은 일단 매도하고 봅니다. 근데 얘는 또 매도했더니 또 121선 지지자. 애매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뭡니까? 월봉도 끝내주죠. 월봉도 야금야금 가다가 빵 쏴주면은 4,300원 여기서 그냥 매도를 하는 차트죠. 이게 장기적으로 그냥 들고 가셔도 분할 매수를 하셔도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타 법인도 100만 주 샀고 그 다음에 차바이오텍도 더럽게 못 가는데 뭔가 이번 주부터 가지 않을까. 다음 주부터 일봉상에서는 721선을 지지받고 돌파 지지받고서 지금 21선 위에서 빵 그냥 가거나 이렇게 가려고 하는 시국이죠. 이제 여기 보면은 저 고점에서 아래 꼬리 대양선이 나왔습니다. 아래 꼬리 대양선. 아래 꼬리 대양선은 뭐죠? 일정 기간 상승 후 나타나면은 장기 상투권 인식, 상승 마무리 가능성이 높다. 저 고점이 2020년 6월 2일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이 뭡니까? 이제 6월 5일이죠. 근데 이제 6월 2일 6월 2일이 이날이죠. 그러니까 6월 2일, 6월 3일부터 시동을 걸었어요. 지금 시동을 부릉부릉. 그러면 이제 못 가더라도 21선을 딱 지지받고 딱 튀면은 그때는 이제 날라가겠죠. 이제 뭐 월요일 날부터 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갈 것 같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봉도 이쁘죠. 바로 간다고 해서 거기서 몰빵한다? 그거는 이제 올라온 상태에서 근데 월봉이 딱 몰빵하고 싶은 모양이네. 근데 그죠? 월봉이 완전히 몰빵을 하고 해보고 싶은 모양이기 때문에 그냥 5일선 원래가 5일선 위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는 이상 10% 선매수는 원래 사는 게 원칙입니다. 원래가. 그래서 월요일날 시가의 5% 시가이야 5일선 근접할 적에 5% 10%를 사놓고 보셔라. 저는 차바이오텍은 월요일날 시가 5% 시가이야 5일선 근접할 적에 5% 10%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뭐다? 사시고 싶으면 사보시고 손절은 이제 제가 말한 대로 잘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잘 드리고 싶은데 에이프로젠 KIC와 차바이오텍 요 두 종목이 딱 꼭 한번 사보고 싶다. 근데 일봉상으로는 파버나인 그리고 하이로닉 일봉상으로는 파버나인 정도 연속적으로 그리고 현대로템도 좋네요. 일봉상으로는 에이프로젠 KIC도 괜찮고 이 초록빛 미디어도 뭐 그럭저럭 양호하고 얘도 뭐 양호하고 모나리자도 양호하고 다 양호합니다. 다 양호한데 다 양호하네요. 거기서 거긴데 파버나인하고 에이프로젠 KIC 그 두 종목이 제일 땡기네요. 일봉상으로는
그리고 현대로템. 아무튼 이 종목들이 제가 뽑은 탑 11 종목이고, 그런데 이 밑에 있는 것들이 다가 더 잘 갈 수가 있다. 골든 센츄리도 부실주입니다. 네. 중국주. 뭐 요즘에 뉴스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중국주들은 잘못하면은 망한다. 망하는 사례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런 이제 유튜브나 뉴스가 있던데, 중국주들이 요즘에 잘 가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만. 딱 완전히 20주선 위에서 거래가 그냥 날아가는 그림인데, 문양도 쌍바닥 문양이죠. 날아가는 그림. 근데 중국주고, 네. 근데 부실주는 아닙니다. 주당순위 흑자. 근데 중국주들은 저렇게 좋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도 이거 재무제표도 괜찮은데 차트도 엄청 좋아. 모든 것이 좋아. 했는데 어떤 종목, 두 종목인가? 중국주들 거래가 정지당하고 상패된 것 같아요. 그때. 중국주들은 잘해, 운빨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알루코도 가고 시작하는데 시간으로 떴습니다. 얘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도 3주째고, 그러니까 다음 주 3주째 쭉 떨어지면은 분할 매수를 하실 분들 하시고, 이제 가지기 연봉이 정말 너무 끝내주지 않습니까? 연봉이 그냥, 그러니까 떨어지면 산다고 생각 말고 그냥 분할 매수 한다고 생각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맥점을 잘 노리셔야 되죠. 이제 드디어 가는 것 같아요. 이디트도 좋죠. 이디트도. 근데 부실주도 적자 기업인 부실주는 아니다. 뉴보일도 뭐 이 정도면 부실주 아니죠. 한비스포츠는 무조건 봐야 되죠. 무조건 봐야 되는데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까? 뭐 이런 형태가 5주선 돌파 지지받고 3주째 눌러주고서 다음 주도 추가적으로 가면서 파라볼릭 골든 나고서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 주까지 가다가 또 이제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맵타버스 관련주 한 종목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불이 57%고 적자 기업이더라.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거진 뭐 연속 적자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만 관리 종목 피하기 위해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된 거고 부실주입니다. 참고하시고. 근데 너무 좋아요. 한비트부트. 그러니까 보다 비중을 너무 그렇게 욕심부리지 마시고 적당히 하셔라. 제2의 키네마스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되게 예쁘죠. 보유 간망. 어떻게 보면 카카오 게임즈가 여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양 디지텍도 굉장히 예쁩니다. 이제 아래 꼬리 소양선인데 5일선 21선 동시 돌파. 그리고 월봉이 그냥 계속 쭉 하면 만원 그냥 가는 애입니다. 한양 디지텍도. 오리엔트 바이오도 20월선 N자 패턴이죠. 이렇게 N자. 파라볼릭 하락전환 되기 전까지 그 위에서 분할 매수 하시는 겁니다. 동원수산도 이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지표가 예쁘죠. 약간 좀 이변성 종목이다. 근데 동원수산은 제2의 팜스토리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SK증권도 21선만 안 무너지면은 상승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차트고, 한진중공업은 유보일이 마이너스 37%. 그런데 말입니다. 재작년에 흑자 전환, 2018년에 흑자 전환, 2019년에도 이렇게, 이때는 순이익마저 흑자. 작년에가 근데 엄청나게 줄었네.
이때는 3천억이었는데 그런데 유보율이 없더라. 네. 자본이 완전 잠식됐었더라. 그리고 부채가 현재도 근데 이것만 보면 좋죠. 네. 부채가 줄고는 있더라. 그런데 이제 ROE도 27로 높아졌더라. 그런데 이제 저거죠. 그래도 부실주기 때문에 뭐 유상증자나 감자도 맞을 수가 있겠죠. 이제 상패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최대액으로 터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파라볼릭 바로 밑에 있고 파라볼릭이 계속 살아있고 지표는 굉장히 예뻐요. 주봉이. 그리고 월봉도 굉장히 예쁘고 일봉도 예쁘고 요것만 깨지 않으면은 뭐 비중을 부실주기 때문에 최대 15% 이내까지 한번 해보실 만한 종목이고 SK 바이오팜도 오늘 아래 꼬리 소양선 나왔고 지표가 굉장히 예쁘더라. 50, 20, 2평 밀집 상태더라. 그리고 이전 저점 거진 다 와가지고 지지받고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 그래서 밑에까지 와도 손절폭이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지금 일단 이거 파라블릭이 하락 전환되면서 깨고 내려가면 일단은 매도했다가 나중에 이제 5일선 올라오고 5일선 회복하면 재매수가 좋을 것 같고 근데 주봉이 좋습니다. 지금 IT센도 관심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 IT센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연봉이 가는 연봉이죠. 이게 월봉도 딱 가는 월봉이고 시그네티스도 좋긴 한데 이게 좀 뭔가 좀 조정을 바꾸서 이런 식으로 되면은 몰빵할 것 같은데 지금 뭔가 그냥 가기 때문에 살짝 애매합니다. 3개월째고 뭐 여기서 분할 매수 하시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이너스 30% 20% 그런 거 버티지 못하실 분들은 21선 손절 잡고 하는 거지. 21선 S코넥도 뭐 양호합니다. 언제 일봉상에서는 뭐 조정받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주봉이 지표가 양호하고 매수를 보내죠. 그러니까 그냥 가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5주선에서 접어주고서 가던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는 걸 생각을 하시고서 보유관망 하시고 서린바이오도 뭐 5주선을 딱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5주선 지지받고 다음주도 이제 급등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국이고 그리티도 지금 눌러주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보셔라. 하이브도 그냥 야금야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KPM테크도 가다가 뭔가 이제 악재가 터지고서 20주선까지 눌러줬는데 다음 주가 이제 딱 가는 모습이 보이면서 5일선을 회복을 한다? 그때 한번 비중을 조금 실어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5일선 회복하고서 뭔가 이런 식으로 가던가 5일선 회복하고서 그냥 갈 수가 있기 때문에 5일선 회복할 적에 비중을 조금 더 사보시고 아무튼 하단 추세 손절 정산의 강도 오늘 아래꼬리 소양선 5주선 지켜주고 다음주 추가 상승을 누리시는 거고 한글과 컴퓨터도 가고 있죠. 월봉이 가고 있죠. 이게 연봉도 겁나게 좋죠. 라온 시큐어도 가고 있죠. 3분모터스도 이제 가려고 하고 있죠. 가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조정이 거진 끝났습니다. 이제 눌러주면은 매수를 해서 이제 매수를 한번 해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 SNU도 거래가 많이 있지는 않은데 그럭저럭 저 위에서 잘 버텨주다가 한번 쭉 뻗어줄 것 같아요. SNU도 관심있게 보시고 TA위항공도 이제 눌러주면은 매수 기회를 갖습니다. 백금이도 다음주도 또 추가적으로 갈 것 같아요. 이게 대한주팜은 살짝 애매합니다. 대한주팜 악재가 대형 악재가 떠가지고
근데 아직 깨지는 않았습니다. 네, 일단 관망하시다가 손절 치시던가 아니면은 차트는 되게 좋았는데 20월선 위에 있고 파라볼릭 살아있고 연봉도 심리가 살아있고 종가 기준으로 721선 깨면은 그때 매도하시던가 하시고 손절을 이미 치셨으면은 그냥 다른 거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뭔가 좀 찝찝한 면이 있기 때문에 시석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락으로 보고 있고 네. 키스트는 하락은 할 것 같은데 네. 저기 그렇게 많이는 하락은 안 할 것 같아요. 좌작은 파라볼릭 돌파 지지받고서 뭔가 알 수가 없습니다. 좌작은 그냥 돌파 지지받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고 보유 관망하는 것이고 SGNG도 뭐 모르죠. 뭐 그냥 갈 아무튼 해야 이렇게 갈 수 있는 대왕 고래입니다. SGNG. 부방은 5주선 회복 안착한 건데 외바다. 우리 ENL은 네. 뭐 서서 주장받고 있는 중이고 네. 그러면은 이제 마칠게요. 유로는 눌러줬네요. 눌러주면 튄다인데 튈지 뭐 20주선 내려오면 한번 사볼만 합니다. 이제 한국 정보 인증도 가려고 딱 세워놨기 때문에 다음주 반락할 적에 한번 사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고서 한번 사봐야 될 종목이다. 엑사이언C도 미래 인터넷보다 더 큰 게 이제 그래핀이다. 엑사이언C도 관심 종목에 놓고서 잘 보십시오. 네. 우성사리도 3 바닥인데 딱 이렇게 5개월선 지지받고서 그냥 가는 형태인데 그러면은 이쯤 마치려고 했으나 CMG 제약이 우리 이제 처음에 여기서 추천해서 이렇게 갈 적에 이제 매도를 안 해가지고 물리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연봉은 되게 좋습니다. 연봉 지표는 그닥 안 좋지만은 거래량이 3년 연속 올라오고 조정받고 2년 조정받았는데 5개월선을 안 깨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강하다는 소리죠. 이게 또 20월선, 60월선도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근데 지표는 좀 하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파라블릭이 살아있고 주봉은 5, 20, 60 2평 물지 심리가 계속 살아있고 단기 지표가 올라오고 RSI도 올라오고 한번 급등을 기대를 해봅니다. 운 좋으면은 저 상단 제 목표가는 저기입니다. 지금 목표가는 저 상단 5,800원 정도가 목표가더라. 박스권 돌파를 하고서 얘도 뭐 721선을 돌파 지지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시고 보유 관망 하시고 이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나중에는 뭔가 이제 재료가 있고 지금 갈 때 재료가 있고 지금 그 재료가 터지면서 갈 종목 그리고 차트가 또 그런 재료는 모르더라도 차트가 꼭 이번 주에 갈 종목 그런 종목을 위주로 나중에 뭐 전압을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확률이 높겠죠. 지금은 보다 딱 대충 보고서 좋네 갈 것 같네. 근데 대충 봐도 제 주제가 뭡니까 이게 대충 봐도 가는 거네 하락하는 거네 알아내자 이게 제 주제입니다. 이게 대충 봐도 이런 종목들은 갈 확률이 높고 이 밑에 있는 것도 갈 확률이 높다. 제가 뭐 그렇게 뭐 분석을 막 엄청나게 하면은 확률적으로 조금 더 높은 것이지
조금보다는 좀 더 높겠죠. 아무튼 확률이 높은 것이지 네. 대충 봐도 네. 확률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잘 보시길 바라고 지수만 떨어지지 않으면은 잘 갈 겁니다. 큰 폭락, 큰 하락이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지 않으면은. 근데 제가 보는 종목은 지수가 좋으면은 살짝 좀 접어졌다가 지수가 살짝 떨어지면, 그러니까 지수가 좋으면 뭡니까? 지수가 좋으면은 보통 일반적인 종목들 중소형들은 잘 안 가고 대형주들이 잘 가죠. 기아차, 뭐 현대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 다음 주 지수가 잘 가게 되면은 이제 뭐 삼성전자를 보시던가, 파라볼릭 3개째 그냥 3일째 단기 매도권에 접어준 것이고 월요일 날부터 쭉쭉 뻗을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를 21선 손절 잡고서 한번 해보시던가. 뭐 해볼만 합니다.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왔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뭐 해볼만은 하다. 수익률이 뭐 그렇게 이 정도 조정받고서 막 엄청나게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이전 고점까지는 가겠죠 아마도. 현대차 볼까요? 현대차. 현대차, 기아차도 뭐 가고는 있는데 어디까지 뭐 전고점까지 갈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죠.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 조정을 그렇게 많이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이 가야 전고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네들은 중수형주들이 막 상한가 가고 점상한가 가고 상한가 연속으로 대한전선 뭐 이런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중수형주들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중수형주들을 좋아하고 갈 때는 또 대형주들 잘 가니까 대형주들도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일단은 대형주들은 많이 올라와서 아직 못 간 중수형주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마칠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은 또 월봉이 좋은 것을 살펴보는 영상을 시간 가면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시고 끝까지 1.5배속으로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다음주 상한가 한 3개 이상 드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